원래 방송 같은 거 보면서 울 일이 없는데 이번 건 울면서 봤어요. 이번 회차 거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조금 슬픈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둘째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면서 봤어. 맞아요. 그 편지 말이야, 편지. 그 편지가 진짜 일단은 그 편지 얘기부터 말 나온 김에 해보자면 그 아이가 삐뚤빼뚤 11살짜리 애가 그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뭐 엄마 화 풀라고 편지를 용기 내서 쓴 거잖아요. 엄마하고 이제 좀 트러블이 나더라도 보통 이제 지내다 보면은 뭐 대충 뭐 일단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고 보통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설령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도 서로 기분이 상하더라도. 근데 이제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어린아이가 용기가 엄청 낸 건데 용기를 냈는데 이 여자분이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의 사과를 안 받아주는, 그리고 나는 화가 안 풀린다 이런 거. 막 그때 그 아이가 엄마 편지 읽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막 이러는 부분 애가 계속 눈치 보고, 그리고 엄마가 자꾸 나를 무시하고 쌩까니까 편지를 엄마 쪽에다 가까이 놓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기껏 그렇게 계속 안 읽다가 뒤늦게 엄청 오랫동안 뒤늦게 읽은 다음에 기껏 답장으로 써가지고 편지 남겨놓은 게 나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렸다. 더 이상 니한테 상처받는 거 나는 안 찾는다. 이렇게 하니까 애가 또 우는 거야. 막 그건 뭐 너무 아이는 자꾸 엄마 너무 좋아, 엄마밖에 없어 이러는데 여자분이 너무 아이한테 좀 가혹하게 하니까 그게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둘째가 ADHD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ADHD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의력 결핍이잖아요. 근데 주의력 결핍인 아이 치고는 되게 혼자서 척척 잘해요. 저 11살 때 그 아이처럼 못했어요. 정말 아이가 착하고 명랑하더라고. 근데 또 하필이면은 이런 부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크는 애들이 착해.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꼭 이런 부부 밑에서 크는 애들 보면은 애들이 막 나쁜 애들이 별로 없어. 막 지멋대로 버릇없고 그런 애들 별로 없고 알아서 막 눈치 있고 눈치 보면서 막 자기 혼자서 척척하고 11살짜리가 지 혼자 일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옷 입고 밥 먹는 것도 알아서 차려 먹고 해가지고 나가는 애가 어딨어요. 진짜 나는 진짜 다시 봤어. 근데 이 여자분이 자고 있으면 모르는데 깨어있어. 깨어있는데도 애가 가든지 말든지 혼자서 밥을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 딴에는 나는 우리 애가 혼자서 강인하게 크게끔 그게 나의 교육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개소리죠. 11살이잖아 11살. 완전 애기야 애기. 물론 뭐 집집마다 그 교육관이나 이제 훈육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그래 뭐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그래 너가 이제 다 컸으니까 혼자서 더 네 알아서 해야 돼 이런 건 모르는데 거의 약간 이 여자분이 보여지는 모습은 방치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MC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데도 여자분은 그게 왜 문제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어요. 이런 식이야. 바지는 도대체 왜 찢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바지 얘기도 잠깐 해보자면은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 바지를 찢었어요. 그것도 그 아이가 정말 아끼는 바지를.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울고 막 난리치고 저는 약간 겁만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가위로 찢어버리더라고. 애가 보는 앞에서 11살짜리. 그것도 애가 그냥 평범한 애도 아니고 ADHD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막 그렇게 눈앞에서 막 겁을 주면서 이렇게 바지를 찢는 거 보고 막 속이 안 좋더라고요. 나는 잔인한 거 잘 보고 그런 것들 막 진짜 막 찾아보고 할 정도로 그런 막 있잖아요. 막 세상에 흉악한 사건들 그런 것들 막 그 관심 있게 찾아보고 할 정도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비위도 센 편인데 이 아이 관련된 거는 정말 못 보겠더라. 애가 막 울면서 잠못했다고 하는데도 너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내 마음이 갈길갈길 찢어져가지고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은데 그래서 너의 그리고 나 찢어버릴 거야 해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야. 애가 막 울고 난리치는데. 근데 그거를 본인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출근하는 남편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이의 훈육이나 이런 것도 훈육이지만 출근하는 남편한테 그거를 카메라를 세팅해놓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보낸다는 것 자체가 거의 약간 그런 막 스너프 필름 있잖아요. 스너프 필름. 그게 뭔가 상상이 안 가. 그걸 찍을 생각을 한다는 게. 애가 막 고통스러워서 울고 자지러지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제발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결국에는 그 옷을 갖고 와가지고 가위질 한 다음에 찢어버리고 그거를 이제 남편한테 전송한다는 게 너무 잔인해가지고 소름이 끼치던데. 보통 어머니들은 아이를 혼내고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계속 생각나고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저도 이제 가끔씩 제 아들한테 막 혼내거나 할 때 막 계속 그게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미안하고 괜히 또 이제 아이한테 더 잘해주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여자분은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전혀 눈 하나 깜짝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막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박하선 씨가 기가 막혀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 혼자 다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제 딸한테
딸한테는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하니까 이 여자분이 반응이 너무 기가 막혀. 네네. 이 대화 자체를 그렇게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뭔가 전혀 그 외부의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나의 나쁜 점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개선하고 좀 더 발전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분은 그냥 모든 걸 다 튕겨내는 느낌이에요. 서장훈 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벽이라고. 서장훈 씨도 이 여자분에게 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여자분은 모든 거를 그냥 오직 내 생각만 맞아. 내 생각하고 달라? 뭐야? 네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이렇게 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그 미국이나 그런 데였으면은 벌써 격리되지 않나요? 미국같이 그런 나라였으면은 벌써 격리되지 않아? 여자분 거의 감옥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 조류도 되나 싶던데. 그 자기가 그 아이를 완전히 그냥 정서적으로 가혹하게 악랄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남편한테 전송까지 했잖아. 그리고 그 남편한테 전송되기 또 국민들한테 시청자한테 다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폭력적이기 때문에 너무 잔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너무 그래서 이게 제가 솔직히 그 장면 보고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제 최민식이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영상 찍어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 속이 되게 안 좋았어. 이 여자분은 이제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첫째는 전 남편 사이에서 이 여자분 돌싱이에요. 돌싱인데 재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아이 2명을 더 낳고 아이 3명 있는데 첫째 빼고는 나머지 둘은 이 남자분 아이. 첫 번째 아이는 이제 대학생인데 이 여자분이 전 남편하고 살다가 낳은 아이. 근데 아이는 정말 이제 어쨌든 간에 보석 같은 존재인데 너무 이 여자분이 좀 너무 악랄하고 그래서 너무 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좀 이런 쪽으로는 법이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 여자분하고 관련된 모순적인 부분들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거짓말. 이 여자분이 아이가 거짓말 했다 해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악랄하게 영상을 찍으면서 가위로 아이 보는 앞에서 그냥 찢어버렸잖아요. 일단은 그 엄마가 위협적으로 가위를 들었다는 것 자체도 무서워요. 어른도 무서워. 어른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랑 감정적으로 이 상대방이 상당히 화가 나 있어. 내 배우자가. 근데 가위를 들었어. 무서워. 근데 애는 어떻겠어. 애가 갑자기 막 엄마가 가위 들어가지고 내가 제일 아끼는 바지인가? 옷을 막 그거를 갈기갈기 찢어버려.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어쨌든 간에 이 여자분이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한다며. 그러면은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한다면은 나는 그렇다면 과연 거짓말을 안 했나. 근데 여기 방송에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 거짓말이 일단은 여러분들 제일 충격적부터 얘기해보자면은 이 여자분이 이 남편분하고 별거할 때 이 남편분이 이 짐을 옮겨다 줬어요. 이 여자분이 내가 살 공간에다가 짐 옮겨달라 해가지고 이 남편분이 이제 짐을 옮겨줬는데 그 옮겨준 장소가 이 여자분이 이제 외도하는 상간남 바람피는 남자 분 집이었단 말이죠. 바람피는 남자 분이 아니라 바람피는 남자 집이었어요. 거짓말한 거야 이게. 자기가 이제 혼자 사는 공간이라고 이사했다고 여기서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간남이 집이었던 거지. 상간남 집에 이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남편한테 집 옮겨달라 해서 집을 옮겨줬는데 그거 거짓말했잖아. 그리고 여자분이 그 결혼생활 하는 동안에 내내 그 SNS 중독돼가지고 여자분이 SNS 하다 보면은 정신 나가 병신 같은 새끼들이 막 DM하고 하잖아요. 미친 성욕에 완전 지배당한 새끼들이. 그러면 이 여자분이 그 DM으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뭐 아는 동생이다 아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 남자분한테 말도 안 하고 그 결혼생활 12년 14년 동안 하면서 수도 없이 거짓말하고 남자 만나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면은 남자랑 만났을 때 새벽 4시 5시까지 연락이 안 됐었대요. 아니 그렇게 본인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그 아이가 그거 거짓말도 아니야. 거짓말하고 보기도 애매해. 근데 그거 갖고 완전 눈 돌아가가지고 애가 우는데 그 가장 아끼는 바지를 이렇게 찢어버리고 너무 이게 참 너무 악랄하지 않나. 여태까지 나왔던 그 이현승역 캠프의 여러 빌런분들이 보통 그래도 여자분들은 자기 아이를 그래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분은 너무 심해요. 애가 좀 크면 몰라. 그 큰 애랑 막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건 모르는데 완전 그 힘도 없고 그 순하고 순박한 애를 그냥 기싸움하고 애를 쥐잡듯이 잡고 이러는 게 이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절대 이게 뭐 불쾌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여자분이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그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데 남편분이 여자분한테 언제 들어와 빨리 들어와 뭐 이런 것도 있죠. 연락 어디야 물어보는 거. 그게 자기는 너무 싫대요. 사생활 침해라고. 근데 이 여자분도 남편분 핸드폰 그냥 봤잖아. 남편한테 허락 없이. 그렇게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생활 침해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남편분의 그런 것도 보지 말았어야지. 뭔가 본인은 다 하면서 너는 안 돼 이런 게 많아. 여자분 보면 웃겨. 저는 처음에는 이 남자분이 바람 폈는데도 실실 웃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남자분 왜 이렇게 웃고 이 남자분도 문제가 많다. 이 남자가 문제인데 여자분이 문제가 클 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여자분의 가사조사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남자분이 그렇게 실실 웃었던 이유가 약간 충격적인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면은 실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엄청 많이 잃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기가 막힌 상황을 겪으면은 사람이 화도 안 나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웃음이 나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상한가 같던 주식이 갑자기 완전 그냥 고꾸라져가지고 박살이 났어. 2, 3일 만에. 그러면은 헛웃음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지. 이 남자분 같은 상황을 뭔가 예상해서 예를 들어본다면은 내 와이프가 별거 한다고 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집을 옮겨줬어. 그래가지고 그게 와이프 사는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상강남 집이었네? 하하 이런 느낌. 화를 넘어서는 감정인 거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느낌. 계속 그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남자분의 이런 말도 안 되게 웃음 터지는 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간남하고 되게 안 좋게 헤어졌대. 상간남하고 안 좋게 헤어진 이유가 상간남하고 또 상간남이 바람핀 남자잖아요. 그 상간남하고 사는 동안에 또 다른 남자랑 또 바람폈어. 약간 이런 느낌. 뭐 여태까지 제가 많은 여러 가지 막장 중에 막장들을 많이 봤지만은 그 헐리우드에서도 바람피는 남자하고 같이 살면서 바람피는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또 그 남자도 바람피는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바람펴. 그래서 그 바람피는 남자랑 헤어졌어. 이건 처음 듣네. 지금 남편은 일단 있는데 이 남편하고 아직 이혼도 안 됐고 그 별거 하는 중이야. 근데 남편을 속이고 이제 상간남 집에 짐을 다 옮겨놓고 남편한테 옮겨달라 해가지고 남편이 옮겨줘가지고 짐이 다 그렇게 옮겨놨는데 그 상간남하고 살면서 또 다른 남자랑 바람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간남이 또 막 이 여자분한테 막 나쁘게 이렇게 하고 애한테까지도 막 나쁘게 하려고 하니까 이 남자분이 상간남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별거 하는 동안에. 제가 보면서도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바람 부부였나? 외국인하고 결혼한 그 부부 있었잖아요. 솔직히 외도했으면서도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공개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와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저런 외도하고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창피해서라도 안 나오겠지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선을 아득히 넘었네. 외도한 상대하고 살면서 바람핀 상대하고 동거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바람핀 거야.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오죽하면은 서정훈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가 있을 것 같다고. 이분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다른 세계가 있는 것도 얘기하시더라고.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한테 엄하려면은 나부터가 내 스스로한테 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스스로한테 엄하지 않고 나는 막 사는데 내 아이한테 엄하는 거는 난 그거 학대로 봐.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여자분이 아이한테 하는 그 훈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여자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올바르게 살고 있고 그러면은 정말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한테 엄하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엄하다 보니까 아이한테까지도 그런 면이 있나 보다라고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그 아이가 막 울고 막 하는데 아이 본 앞에서 위협적으로 가위로 그렇게 막 바지를 찢어버리고 하는 거는 너무 폭력적이야. 너무 잔인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똑바로 못하면서 여태까지 이혼수용 캠페인에 나왔던 여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막장으로 이상하게 살면서 애한테 막 나는 애를 강인하게 키운다면서 그러는 게 이게 뭐야? 진태현 씨가 아이들 관련해서는 정말 그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시고 하잖아요. 진태현 씨가 울 때 안 울 수가 없어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나도 너가 좋아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이러니까 내가 더 사랑해 막 이럴 때 진태현 씨가 막 우시더라고. 막 너무 그래 그렇게 막 아이가 이제 순수한 친구인데 그 11살짜리 애가 또 착하고 그러던데 너무 이 여자분이 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보는 게 괴로워. 근데 또 리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2번 봤거든요. 거의 3번 가까이 3번 가까이 리뷰를 해야 돼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메모하면서 봐야 되는데 3번 보는데 3번 다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아이가 ADHD잖아요. ADHD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보여지기로는 아이가 혼자서 척척 다 하고 옷도 잘 입고 혼자서 먹는 것도 잘 먹고 학교도 혼자서 스스로 잘 가고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난 훌륭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 여자분은 둘째가 ADHD다 보니까 ADHD에 대한 책임을 이 남자분한테 돌리고 이 남자 때문에 그렇다. 너로 인한 유전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둘째를 이 남자분하고 약간 이게 투영시켜가지고 더 약간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 여자분이 남자분을 되게 증오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은 어떻게 보면 남자고 남편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힘적으로나 어느 정도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는데 아이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힘도 더 자기가 세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더 가혹하게 좀 그런 게 있지 않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를 이 남편하고 어느 정도 동일시하다 보니까 이 둘째를 그렇게 거의 학대에 가깝게 학대나 마찬가지 정도로 가위로 이렇게 잔인하게 옷을 찢어버리고 하는 것도 영상 찍어가지고 남편한테 보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남편하고 둘째를 거의 동일시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둘째를 그만큼 막 너무 막 좀 되게 못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면서. 여러분, 이게 ADHD든 뭐든 아이가 어쨌든 내 아이는 소중하잖아요. 아이가 뭐 어디가 부족하더라도 어디가 뭐 아프더라도 내 아이는 소중하잖아. 근데 이 여자분은 ADHD니까 다 네 탓이고 네가 알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좀 그랬어. 너무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특히 애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한테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자기의 세계가 엄마가 전부잖아. 특히 초등학생 때는. 여러분, 저는 ADHD가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으로 인해서 더 그렇게 좀, 왜냐면은 둘째가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이 여자분이 잠깐 집에 진가지로 왔을 때 둘째가 숨어 있었대요. 그 엄마라는 존재가 포근하고 사랑을 느껴가지고 막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섭고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존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자분으로 인해서 더 ADHD가 더 심각하게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 남자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와이프가 나한테만 저렇게 대하는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 패널들 다른 사람들한테도 저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다라고 했을 때, 남자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여자는 차원을 다른 느낌이다. 남자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뭐 남자분 얘기도 할 거지만 남자분도 진짜 문제가 엄청 많죠. 남자분도 문제가 엄청 많지만 여자분이 이제 아이에 대해서 하는 모습들이 너무 정말 이거는 좀 아이가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남자분의 문제를 일단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남자분이 지금 타일 관련된 일을 하셔가지고 한 달에 1000만에서 1500 정도 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잘 버시는 거죠. 그동안 나왔던 이호순위 캠페인에 나왔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도 안 하면서 바람은 바람대로 피고 여자를 때리고 그런 남자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일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게 아이 셋 가장으로서. 물론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도 잘못된 사람이지만은 아무튼 일을 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분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자분한테 그 아이에 대한 양육이나 훈육을 여자한테 맡긴 거였는데, 이 여자분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이나 훈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집에 있으면서도 맨날 SNS만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남편이 미운 거랑은 별개로, 남편이 잘못한 거랑 별개로 아이한테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에 대한 증오가 약간 아이들한테까지도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가정에는 희망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집 할 때 만난 거래요, 남편이랑. 근데 여러분, 이 여자분이 그런 술집 직원이 아니라 술집 사장이었죠. 이 여자분이 바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바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 사장이었다고 했던 건데, 이 여자분이 바를 했었대요. 바 술집 사장이었다고 하더라고. 술집 사장이었는데 이 남자분이 그 24살인가 20대 초반일 때 자기네 가게에서 가장 많이 오고 매출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호구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말도 잘 듣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뽀뽀 한번 해줬대. 뽀뽀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뭐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결혼한 이유는 이 남자가 순종적이라서. 나이 차이는 6살 차이예요. 6살 연상. 6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만난 지 2달 만에 혼인신고 한 거죠. 만난 지 2달 만에. 근데 이게 여러분 상당히 여자분이 충동적이잖아요. 이 여자분이 20대 초반에 전 남편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있고 지금 첫째가 20살 성인인데, 원래 보통 사람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신중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만난 지 15일 만에 동거하고 59일 만에 혼인신고하고 너무 충동적인 거죠. 이 여자분의 그런 성격 자체가 충동적이신 분 같아요. 근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여자분 이름이 김벨님이신데 유튜브 보니까 결혼식 한다고 하던데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분이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알바야 쓰레빠야. 근데 과연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보통은 다른 부부들 같으면은 이 부부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거의 종합선물 세트예요. 시부모욕, 외도, 빚, 다른 남자 상간남하고 동거, 상간남 상간녀 소송. 사실 지금 제가 나열한 것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100% 가깝게 이혼하는데, 이 부부는 모든 게 다 종합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근데 이 부부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또 이제 넘겼다 친다 하더라도 난 전 그렇게 막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폭언 폭력은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이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하는 그런 폭언, 이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하는 폭력, 이런 것들, 남자분이 이건 다행이라고 보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분이 여자분을 때리지는 않더라고. 왜냐면은 만약에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때렸다면은 이 여자분이 그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거든요. 남자가 나를 때렸다고. 근데 그런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남자분이 결혼생활 10몇 년 동안 하면서 여자분을 한 번도 안 때렸나 봐요. 근데 반대로 여자분은 남자분을 의자로도 패고 많이 때리셨더라고. 남자분이 맞을 짓 했지만은, 하긴 이게 또 그런 게 있어. 맞을 짓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때리는 것도 별개의 문제지. 왜냐면 여자분도 똑같이 맞바람 폈으니까.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결혼을 하는 동안에 남자분이 바람 피기 전에 이 여자분이 SNS로 이렇게 좀 알고 지냈던 사람들하고 따로 만나거나
거짓말하거나 혹은 남자한테 거짓말하고 만났던 남자들, 저는 그런 것들도 다 바람이라 생각해요. 새벽 4, 5시까지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빈번한 그런 다른 남자들하고의 만나가지고 등산 갔다가 소고기 먹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꼭 남녀가 그렇게 뭐 모텔 가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이 아니라 그런 일련의 가정들도 바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과연 그동안 행동을 정말 올바르게 잘 하셔가지고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면은 뭐 이 남자분에 대한 배신감이 크고 그런 것도 이제 뭐 이해가 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남자분이 결혼 생활 10년 넘게 그렇게 하다가 어떤 뭐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바람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 여자분이 그렇게 남자분한테 똑같이가 아니라 남자분만 잡혔다고 할 정도로 여자분은 과연 행동을 똑바로 했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여자분은 정말 내가 가정적이면서 나는 행동을 똑바로 하면서 해가지고 나만 피해자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펄자 vs 김별 하시는데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럴 수 있지만 펄자는 그래도 천사였어. 걱정 부부는 그래도 여기 이 여자분에 비하면 천사였어요. 걱정 부부 그 여자분은 그래도 바람은 안 폈잖아. 그리고 자기 애한테는 좀 잘했잖아. 저는 외도라는 것 자체가 저는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잔인하고 문제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분은 여자분이 진상손님 상대하는 모습이 끌리고 센 스타일이라서 센 여자 스타일이 좋아가지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정말 여자분이 원하는 대로 남자분이 계속 순종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주로 이제 그 남자분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분이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랬대요.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남자분이 술을 마시면 순종적이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자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은 순종적인 남자를 찾아다니시나 봐. 누가 내 말을 잘 듣나, 내 말을 잘 듣는 남자만은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느낌? 이 남자분이 2023년도에 그렇게 바람피기 직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고 술로 풀든 뭘로 풀든 했던 것 같은데, 이 남자분이 하는 일이 되게 새벽 6시부터 나가가지고 일이 고되거든요. 타일 시공하는 신분이니까 돈은 잘 벌어도 계속 막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면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결혼 생활을 거의 10년 넘게 그렇게 별 술 먹는 거 말고는 문제가 없다가, 이게 타임라인 문제가 없다가 이제 여자분하고 술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폭력이나 그런 것보다도 여자분이 봤을 때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술 먹었을 때는 또 남자분이 술 기운에 빌려가지고 여자분한테 이제 뭐 자기 할 말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이 이제 남자분한테 정이 떨어지게 되면서 다른 남자 찾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애초에 이 여자분은 시작이 잘못된 게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지 순종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애초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누가 일방적으로 말을 잘 듣고 누가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배우자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지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닌데, 이 여자분은 너무 정말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내 말 잘 듣는 그런 남자만 찾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또 순종적으로 한다면 내가 행동 똑바로 하면 모르는데, 나는 막 살면서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그러려니 해라, 이렇게 그냥 입 다물고 너는 내 말을 그냥 따지지 말고 들어라, 이런 식이니까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누굴 만나도 잘 될 수가 없죠. 저는 이 여자분하고 남자가 만약에 같이 살게 된다면은 어떤 사람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여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성향의 남자분이 이 여자분 같이 맞소송 부부에 나오는 여자분 같은 성향의 남자분이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여자분도 미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여자분의 그런 가치관이나 성향부터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시작부터가. 저는 또 근데 그런 와중에 한편으로는 진짜 이 여자분이 운이 좋은 게, 어떻게 된 게 또 남자분이 또 착해가지고 12년을 버텼네. 보통의 남자들 같았으면은 벌써 2, 3년 안에 뭐 여자분 때려가지고 감옥에 간다거나 이혼한다거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또 진짜 애는 셋까지 낳고 12년을 버텼어. 12년을 살았어. 이게 참 미스테리야. 대단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남자 진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시실 쪼개고 별것 아닌 걸 웃고 왜 이러나 싶으실 텐데, 지금 여기 이 여자분하고 1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기괴한 모습이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이 부부를 얘기하다 보면 볼수록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일단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둘째에 대한 책임을 계속 서로 미루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방송인데 그 아이가 언젠가 컸을 때 유튜브에 다 남아있잖아요, 영상 자료가.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이 부부 둘 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 아이가 나중에 볼 걸 생각해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 둘 다 너무 미성숙하고 부모로서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남편은 뭐 문제가 없냐 하는데, 남편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남편이 이제 오픈 채팅 이렇게 해가지고 외도한 게 걸렸죠. 외도한 게 걸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하고 별거에 들어갔어요. 이 별거 중일 때 남자분이 또 베이비시터랑 바람이 났는데, 근데 여기서
여자분도 똑같이 또 본인도 동거남, 남자분하고 이제 동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여자분도 또 동거하면서 또 다른 남자랑 또 바람 펴가지고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제작진하고 MC분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본인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남편한테만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냐 하니까 그게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간에 남편이 그렇게 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죄졌어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여자분도 죄졌죠. 여자분도 동거남이랑 바람 폈잖아. 근데 이제 여자분이 하는 말은, 여자분의 논리는 나는 그 바람이라 생각 안 한대. 뭔가 이런 그 본인만의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말문을 막히게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마치 자기 말이 다 맞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 합리화, 정신승리 이런 게 되게 너무 강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똑같다는 거야. 물론 바람을 먼저 폈지만은 너가 바람 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돼. 이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너가 때렸지? 그럼 나도 너 때릴 거야. 너가 때렸지? 나 기분 나쁘니까 나 찌를 거야. 찌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너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자분은 나 억울해. 왜 나한테만 그래? 남자가 나를 생각 안 하지 않았냐. 남자한테 뭐라 하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서장훈분이 진행을 못 하시더라고. 뭔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상간남 상간녀 소송하던데 저러고 잘 살면 부부 사기다니요. 여기서 여러분 상간남 상간녀 소송도 그냥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아니에요. 진짜 되게 지저분한 그런 소송이에요. 이 여자분이 그 상간녀 소송하는 거는 이 남자분이 베이비시터하고 바람났을 때 이 베이비시터가 30만 원을 뭐 돈을 가져갔는지 아니면 오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 남자분이 잘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베이비시터 분이 앙심을 품고 이 여자분한테 다 폭로한 거예요. 이 여자분은 다 이 전화통화로 녹음해가지고 증거를 삼았고. 되게 지저분해. 저는 제가 뭐 결혼이 아니라 연애할 때 만약에 내가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전 남친이나 혹은 나하고 연애하던 중에 바람핀 남자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바람핀 남자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알고 보면 네 여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 남자도 뭐 어떻게든 응징하겠지만은 연애하는 여자도 절대 만날 수가 없죠. 정말 치명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 여자분은 결혼 생활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 상간녀가 자기한테 연락하고 DM으로 보내가지고 네 남편이 이혼할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다 얘기했고. 그래서 아까 이 두 분이 뭐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또 잘 산다면서 뭐 결혼한다 하지만은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기 남자분이 오픈 채팅으로 만났던 여자는 유부녀였어요. 유부녀랑 바람을 핀 겁니다. 이 남자분 말로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래서 만났다고 하는데, 이 남자분도 정상으로 볼 수가 없죠. 여자분하고 사이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또 내 말을 안 듣고 나는 또 일하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래서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바람 피는 여자 남자들 섬에다가 다 몰아가지고 가둬놓고 배틀로얄 시켰으면 좋겠어요. 배틀로얄. 바람 피는 남자 여자 섬에다 가둬놓고. 논리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래서 만났대. 그래서 그 오픈 채팅으로 만난 걸 걸려가지고 여자분한테 의자를 두들겨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남자분이 용서를 구하고 빌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용서는 해줄대요. 상간녀 소송만 하고. 아무튼 그렇게 또 살다가 이제 남자가 먼저 또 여자분한테 또 이런저런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혼하자고 했을 때, 그때 그러면서 이제 별거를 하자고 했거든요. 별거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남자는 베이비시터랑 바람이 난 거예요. 별거 중에 그 비슷한 시기 때 여자분은 그 동거남이랑 바람이 나고. 그 여기서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남자분이 그 여자분한테 SNS 그만해라, 여자분은 남자분한테 술 그만 먹으라 해가지고 뭐 서로 잘 살기로 했대요. 근데 다음날 여자분이 막내 데리고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이게 참, 물론 아무튼 이게 뭐 되게 복잡한데 이런 걸로 그랬다는 거야. 이런 걸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때린 것도 아닌데 정서적인 폭력이 뭐냐면서 쉼터로 이 여자분이 갔잖아요. 물론 쉼터에 진짜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왜 이런 분들을 그렇게까지 나라가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못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느낌? 그래서 서장훈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낭비야. 이게 좀 너무 그래. 여자분이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에요. 근데 이 남자분이 한 달에 돈을 뭐 1,000만원 1,500만원 번다고 하시잖아요. 좀 어이가 없지 않아요? 30만원 때문에 이렇게 여자분한테 결국에는 걸리고, 그 베이비시터가 또 억울하니까, 억울한지 아니면은 진짜 감정이 상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또 여자분한테 또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남자분이 그렇게 또 베이비시터 의심해가지고 자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들어가지고 바로 이 여자분한테 폭로를 한 건데, 그 30만원 때문에 그러는 것도 웃겨. 바람 피면서. 그리고 그렇게 베이비시터도 싱글맘이었대요.
돼요. 이게 괜히 돌싱분들에 대한 인식이 이번에 마서송 부부 때문에 돌싱들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까봐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절대 이제 대부분의 돌싱들은 이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필이면은 싱글맘이야, 싱글맘. 이 여자분은 또 이제 재혼하셨고, 이 남자가 또 바람폈던 또 다른 여자는 유부녀였고, 보통의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근데 정말 지극히 일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뿐인 거지. 남자가 베이비시터를 젊은 여자로 뽑았다고. 이 남자분도 참, 그래서 남자분이 전혀 뭔가 측은하거나 안타깝지가 않아요. 오직 저는 포커스가 아이들하고 관련된 부분인 거죠. 둘 다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연애는 정말 뭐 금방 연애하고 진도도 빨리 나오고 그럴 수 있지만은, 결혼을 59일 만에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특히 남자들이 어릴 때 20대 때 성욕에 미쳐가지고 성욕이 사랑인 줄 알고 결혼을 서두르는 애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성욕은 사랑이 아니야. 보통 20대 친구들이 그런 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은 뭔가 성욕을 넘어서는 그런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죠. 성숙한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30대 남자분들은 30대 중후반, 여자분들은 30대 초중반, 그게 뭐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보통은 이 15일 만에 동거하고 59일 만에 혼인신고, 양가 부모님들이 뭔가 좀 그런 제동장치, 보호장치가 있다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둘 다 15일 만에 동거, 59일 만에 혼인신고, 그것도 이 남자분이 20대 때, 여자분은 이제 30대 초반에 술집 사장하고 있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이 두 분의 그런 가족 환경이 나오겠죠. 심리극 하면서. 분명히 이 두 분 다 상당히 이 살아온 가족 환경이 되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족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이 여자분은 왠지 여자분의 아버지하고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여자분의 어머니로부터 뭔가 방치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자분 자기 아이한테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아이를 정말 완전 악랄하게 하면서도 방치에 가깝게 또 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받는 게 크다 보니까 좀 그런 거 한번 예상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이 남자분도, 이 남자분의 뭐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 역시도 그렇게 막 평범한 부모님이 제대로 된 보호장치나 그런 제동장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혼수녀 캠프 나오는 부부들이 대부분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동거했어요. 일단은 저는 되게 고루하고 후진, 저의 사고방식을 또 얘기해보자면은 동거하지 마라. 그리고 결혼도 정말 신중하게 해라. 연애는 뭐 할 수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할 수 있죠. 근데 동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연애랑 동거는 다른 얘기야. 거기에 더 한층 더 나아가서 결혼은 더더욱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저는 이 두 분이 거의 악연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봐요. 악연에 가까운, 서로에게 좀 그런 존재지 않을까. 그 베이비시터가 잘리고 여기 여자분한테 이렇게 일러 바쳤을 때, 폭로했을 때 3번 잔 것까지도 얘기했거든요. 여자분한테 내가 베이비시터랑 3번 잤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지금 아까 어떤 분 말로는 뭐 이 두 분이 다시 또 재결합해가지고 화해하고 잘 사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게 평생 안 지워져요. 남자분도 똑같고, 남자분도 이 여자분이 자기가 집 옮겨준 곳이 이 여자분이 바람피는 상간남 집이었잖아요. 서로 아무리 지금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게 생각날 수밖에 없고, 싸울 때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또 여자분은, 야 네가 바람 폈는데 나는 바람 못 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가 잤으니까 나도 잘 거야, 딴 남자랑, 이런 식으로 또 될걸? 아니 이게 뻔하잖아. 특히 여자분이 지금 만난 지 10며칠 만에 동거하고, 만난 지 59일 만에 혼인신고하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여자분이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어가 안 되시는 분이지 않을까. 이 감정의 충동에 대해서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서장훈 씨하고 되게 언쟁이 있었잖아요. 서장훈 씨가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에요. 인상이 착하지도 않아. 인상이 되게 무서우신 분이야. 근데 이 여자분이 눈 하나 깜짝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서장훈을 비웃으면서, 그럼 존중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피식피식 웃고 이러고 있고, 이거 어지간한 깡 아니면은 쉽지 않아.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그 어지간한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의 일반적인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장훈 씨랑 진태현 씨, 그리고 이 여자분 측에 있는 박하선 씨까지도 포기를 해버리더라고. 아 모르겠다, 괜히 너 때문에 우리들이 뭐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 너 계속 네 그렇게 하면서 시청자한테 악플이나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내려놓는 그 체념하는 표정이 유일하게 좀 웃으면서 재밌게 봤던 부분이었어요. 특히 이 여자분이 그 둘째를 정말 막 심하게, 엄청 막 거의 학대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옷을 찢어버릴 때
박하선 씨가 이 여자분 쳐다보는 표정이 여태까지 이혼소년 캠프에서 처음 나오는 표정이지 않았나. 정말 그 경악을 하는 표정.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남자가 바람 폈으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인사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박하선 씨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도 폈잖아. 여자분은 아예 같이 살았잖아. 여자분은 아예 지금까지 옮겨줬네.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랑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동거남이랑 같이 살면서 또 그 동거남 말고 다른 남자랑 또 바람 펴가지고 동거남이 그 앙심 품고 이 여자분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애까지도 뭔가 하려고 하니까 남자분이 상간남 소송한 거 아니야. 그래도 바람을 먼저 핀 거는 남편이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자도 똑같이 일단 바람을 폈고 맞바람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모르겠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맞바람은 아니지. 남자분이 바람 펴가지고 폈다고 볼 수는 없지. 그런 건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재결합을 했단 말이죠. 재결합을 했다면은 묻고 가는 거지. 아 그래 나도 폈고 너도 폈으니까 묻고 간다면은 일단은 그래도 이제 다시 잘 살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간 이유가 여자분이 뭔가 남자하고 바람피는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이 여자분의 핸드폰을 뺏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자분들도 물론 촉이 있지만 남자들도 촉이라는 게 있어요. 내 와이프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달라졌어. 이런 것들. 여자만 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 남자분도 이제 바람피는 게 오픈 채팅으로 바람피고 뭐 어플로 바람피고 했잖아요. 이게 보면은 오픈 채팅이나 어플 이런 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만나나 봐. 오픈 채팅이나 어플로 만났을 때 그런 범죄에 노출도 쉽게 되고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그렇게 해서 남녀가 많이 만난다는 거를 이혼소년 캠프 리뷰하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 거 알게 돼가지고 겁도 안 나나? 특히 남자분 여자분이 가정폭력 쉼터에 가 있을 때 이 남자분이 어플로 또 바람 폈더라고. 남자분도 이상해. 일단 시작을 여자분이 그 아이에 대한 얘기 위주로 일단 시작했는데 이 남자분도 진짜 물론 진짜 뭐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잘 버는 건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당연히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건 당연한 거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남자도 자기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이 한번 바람피기 시작하더니 무슨 마치 뭐라도 걸린 사람처럼 어플을 쓰고 오픈 채팅으로 만들고 뭐 무슨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자들하고도 이래저래 관계가 많았고 돌싱 소개팅 앱에서도 여자들을 만나고 여자분이 이제 그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가 있는 동안에 그게 바람핀 거야. 남자분도 아니 애가 셋인데 뭔가 싶어. 그 남자분은 술을 매일 2병 이상씩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술 부분에 대해서 술을 매일 2병씩 먹는 게 물론 정말 거의 알코올 중독이나 가깝긴 하지만은 남자분이 하는 일이 고되잖아요. 정말 이제 좀 몸이 힘든 일이고 하루 종일 밖에서 그런 막 먼지 마시면서 환경이 막 깨끗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잖아. 뭐 정말 남자분이 집에만 있으면서 돈도 안 벌고 쥐구석에서 그냥 놀고 먹는 백수 남편이라면은 이게 술 먹는 게 지적할 만하지만은 이 남편분이 정말 힘든 일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남자분은 어떻게든지 뭔가 해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나의 이런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술 말고 없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술을 못 먹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자분이 원하는 대로 뭐 가족하고 함께 뭐 어디 캠핑 가고 그거는 사실 남편들한테는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 않아요. 가족하고 함께 보내는 게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지 몰라도 해소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지. 오히려 내가 좀 쉬고 싶고 집에서 뻗어가지고 완전 그냥 나는 늘어져 있고 싶은데 집에 있으면은 와이프가 뭐 어디 가자 그러고 뭐 좀 이것 좀 해달라 그러고 뭐 좀 빨래해라 청소해라 이러면은 정말 남자분들 대다수는 감정적으로 터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쉬지 못하다 보면은 그런 게 해소가 안 되고 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남자분이 풀 수 있는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게 술 마시는 건데 이 술 마시는 걸로 여자분이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남자분은 SNS로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술보다도 SNS가 더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SNS도 그 SNS가 훨씬 문제를 생각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자분이 술을 마셔서 일을 못하면은 그건 진짜 큰 문제지. 일에 지장할 정도로 술 마셨다면은 이 남자분이 전 무책임한 거니까. 근데 술을 마시는 거는 단순하게 자기 해소용인 거고 일을 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 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그 술 갖고 지적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게 맞나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술집에서 만났잖아. 술집에서 여자분이 술집 사장이었고 남자분이 이제 술집 손님이었잖아. 여러분 이게 이성하고 만날 때 만나게 되는 첫 장소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성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는지 어디서 우리가 시작하게 됐는지 그 장소가 상당히 정말 중요해요. 엄청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경인이 말씀처럼 나이트나 술집에서 만나는 거 이거 별로 이제 시작이 좋지 않다는 거죠. 특히 술집 사장, 술집 손님 이 관계가 결말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이유는 술집 사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고객이야.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매출을 올려주니까 가면을 쓰고 친절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친절을 베푸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남자 손님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해. 이 상대방이 나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있구나. 이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또 어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뭔가 돈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족이 된다? 이 사람이 가족이 되는데 굳이 이 사람이 더 이상 내 매출을 올려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데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되고 이 남자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 입장도 똑같아요. 바 사장을 여자만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도 이제 술집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가서 술 마시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된다는 거죠. 결말이 좋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어느 한쪽은 계속 대우를 받기만 바라고 어느 한쪽은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좋게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 출연료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여자분이 보면은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알리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좀 남편을 좀 욕먹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한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혼에 있어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좀 남편이 좀 귀책 사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욕먹이고 싶어서 나온 것 같은데 자기 생각처럼 안 흘러가고 오히려 자기가 더 욕을 먹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사시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여론이 남편이 죽일 놈이다, 남편이 100% 잘못했고 여자분이 아우 안타깝다, 여자분 힘내세요, 이런 그림으로 갔다면은 분명히 남편하고 뭔가 이혼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분이 정말 천하의 악랄하신 분이다, 악랄한 여자다, 이렇게 반대로 여론이 되다 보니까 여자분이 좀 자기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 하시는 게 아닐까. 이 여자분이 SNS를 그렇게 중독에 가깝게 중독이죠, 중독.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SNS가 오히려 여자분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분을 죽어가게 만든다고. 진짜 세상은 내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게 그게 내 진짜 세상인데 내 진짜 세상은 등한시하고 계속 SNS만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오히려 이 여자분이 남편을 차단했대요. 남편이 이제 자기 SNS에다가 댓글을 다니까 억울해가지고 이 여자분이 SNS 하면은 기껏 하는 내용이 전부 남편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거 사실과 다르니까 억울해서 얘기하니까 너 왜 내 SNS 친구한테 댓글로 뭐라 하냐 하면서 남편을 차단시켰다고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인간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우선되는 게 남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남편하고 아이들보다도 자기 SNS로 가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자분은 이게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SNS로 여자분한테 뭐 좋아요, 여자분 만나고 싶어요, 여자분 너무 이뻐요, 이런 애들이, 그런 비우신 같은 새끼들이 정상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애들이 그러겠어요? 이 여자분 말로는 나는 걔네들한테 뭐 전혀 뭐 호감도 없고 오히려 내가 혼낸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애들하고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런 애들한테 이제 뭐 댓글 하나 달아주고 뭐 DM으로 답장해주는 것 자체가 혼을 내든 뭐 어떤 내용이든 자시든 간에 그거 자체가 일단은 문제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관심 받는 거고. 여기서 그 여자가 SNS로, 남자도 바람핀 게 잘못이지만은 SNS로 남자를 만나고 다녔거든요. 천안까지 기차 타고 남자가 왔고 집 앞까지 간장게장을 가져오고 했대요. 여러분 근데 여자분 SNS 규모가 어떻게 돼요? 여자분 인스타 팔로워 수가 어떻게 돼요? 9,000명대요? 이게 사실 이게 인스타 팔로워 수가 됐든 뭐가 됐든 9,000명대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전에는 방송 때문에 좀 늘어난 거지 방송 아니었으면 더 적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만 명도 안 되고 6,000명, 7,000명도 안 되는데 그 SNS 팔로워 한 남자들하고 이렇게 DM 주고받다가 DM 주고받은 남자가 집 앞까지 게장을 갖고 오고 천안까지 KTX 타고 오고 이러는 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남자들은 절대로 대가 없는 호의 잘 안 베풀어요. 여자분 나이가 있잖아요. 여자분이 지금 40대이신데 아마 그 여자분이 이렇게 SNS로 만났던 남자들도 결혼 생활 중에 만났던 남자들도 거의 다 40대거나 30대 후반인 친구들이었겠죠. 절대 대가 없는 호의 같은 거 안 베풉니다. 근데 일단은 그 천안까지 타고 오고 또 어떤 남자는 게장까지 집 앞까지 갖고 왔던 것 자체가 이 여자분이 너무 문제가 많다. 그 상황 자체가. 근데 이게 남자분이 바람피기 전에 생긴 일인지 남자분이 바람피고 나서 생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분이 바람피고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람피기 전부터 그런 건지. 바람피기 전부터 그런
거죠. 이 여자분이 SNS로 남자 만나고 하신 게 시간 순서가 정확하게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 이 남자분이 오픈 채팅으로 바람피기 전에 여자분이 그런 건지, 만약에 이 여자분이 남자분이 오픈 채팅으로 바람피기 전에 이 여자분이 그랬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남자분은 그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니 내 와이프도 맨날 그 SNS로 DM으로 주고받으면서 딴 남자랑 새벽 4, 5시까지 연락 안 되고 지멋대로 막 살고 하는데 나는 못 그럴 게 뭐야, 나도 그래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남자분이 오픈 채팅으로 바람피기 전부터 이 여자분이 계속 막 새벽 4, 5시까지 다른 남자랑 있으면서 연락도 안 되고 남자들이 막 집 앞까지 찾아가지고 게장 갖다 주고 KTX까지 타고 와가지고 천안까지 오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막 이 남자분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아니 내 와이프도 바람 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면 안 돼? 나도 그렇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남자가 나가지 못하게 해서 내가 SNS를 하는 거로 얘기하셨거든요, 여자분이. 그리고 나는 이거라도 안 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냥 SNS를 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하는 걸로밖에 안 들렸어요. 정말 이 남자분이 나가지 말란다고 안 나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보통 여자분이 아이 셋 엄마잖아요. 나는 SNS 안 하면 죽는다가 아니라 나는 우리 애들 없으면 죽어요, 이게 좀 맞지 않나? 나는 SNS 못하면 죽어요가 아니라 나는 애들 못 보면 죽어요, 이게 맞지 않아요? 이 여자 이렇게 보면서 이상한 거야, 자꾸 보면서.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애가 셋이나 있으신 분이고 더군다나 막내는 완전 깐난애기인데 등산한다고 밥도 먹고 잘못하고 인정할 줄 모르니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다른 남자랑 단둘이 등산하고 밥 먹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이에요. 제가 이혼 변호사 채널에서 본 건데, 이혼 변호사님들 채널에 보면은 바람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른 남자와 오해될 만한 그런 것 역시도 바람이라고 간주한다고 합니다. 내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단둘이 등산하고 단둘이 소고기를 왜 먹어? 그게 그 변호사분들 말로는 서로 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거 뭐 이런 게 돼가지고 그런 거 역시도 바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남자하고 몸을 섞고 여자하고 몸을 섞는 게 바람이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가 바람이라는 거죠. 새벽 4, 5시까지 다른 남자하고 있으면서 연락이 안 된다. 나는 그 남자하고 모텔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없었어, 접촉도 없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다 뿐인 거지. 그 상황 자체가 바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자분은 너무 그런 것들에 더 다 당당하셔가지고 정말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정답으로 알고 착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맞소송 부부편 상담가 선생님 분석 너무 궁금한데, 근데 저는 그게 좀 사실 이번 방송에서 또 보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자분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잘났다고 막 이렇게 비양되는 표정으로 억지 부리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 열받게 해가지고 말문 막게 하는 거. 그거를 다음 주에 읽어보니까 정신과 상담 선생님한테도 똑같이 그러더라고. 서장훈 씨한테 한 것처럼. 벌써 막 숨이 턱턱 막혀. 남자들한테 DM으로 이제 연락을 많이 받고 DM도 많이 받고 하는 게, 나한테 팬이라고 오는 그런 DM들에 대해서 팬 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거래요. 그리고 이제 그 팬들을 만난 것도 나한테 팬이라고 하니까 그 팬이니까 하고 만나준 거라고. 그리고 DM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나는 관심을 즐기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열하게 봤어요. 걸핏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남자들 만나고 DM으로 남자 만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SNS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내 지금 남편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져 살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참 비열해. 그래서 서장훈 씨가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DM 주고받고 하는 게 기분 나쁜 거라고,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남자도 내 눈치 안 보는데 나는 왜 그러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렇게 이 여자분처럼 보복식의 사고, 너 늦게 들어왔어? 나도 늦게 들어올 거야, 이런 식의 사고인 분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어땠는지도 그냥 자초지종 다 떠나가지고 네가 이거 샀으니까 나도 쓰고 싶은 거 돈 쓸 거야, 네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나도 내 맘대로 늦게 들어올 거야, 이런 거. 남자분이 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야 니 그거 늦게 들어왔지? 나도 늦게 들어올 거야, 이런 식의 보복식의 사고방식인 사람들은 걸러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니 술 먹었네? 나도 술 먹을 거야,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반대로 너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내가 이런 거 이해해줄게, 대신에 너가 봤을 때 나의 이런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너가 참고 이해해줘, 이렇게 뭔가 보완을 해야지. 서로 누가 더 망가뜨리나 누가 더 흉터 남기나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갖고 사는 거는 파멸밖에 안 남지. 그렇게 살 거면은 안 사는 게 맞지. 남편이 내 감정을 이해 못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의 그런 걸 헤아려 줘야 되냐면 하니까
하니까 서장훈 씨가 그런 생각은 존중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 여자분이 그럼 존중해 주세요 하면서 완전 그냥 서장훈 씨 말문을 막히게 하더라고요. 막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싸우자는 거지, 싸우자는 거. 서장훈 씨가 이렇게까지 열받은 걸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다양한 방송 컨텐츠에 서장훈 씨가 많이 나오셨는데 그때 옛날에 그 농구 서장훈 씨가 농구 감독 하면서 고등학생들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는 그 프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장훈 씨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좀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서장훈 씨가 그렇게 화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서장훈 씨가 빡쳤던 장면들 중에 가장 많이 화가 났던 장면이 이번 이 여자 때문에 화가 났던 부분. 서장훈 씨가 여기 맞선성 부부 여자분의 생각은 존중하는데 라고 하니까 바로 그 말 끝나자마자 그럼 존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가시 박힌 벽 느낌인 거죠. 가시 박힌 벽. 걱정 부부 vs 맞선성 부부 부인 중에 누가 더 위너냐고요? 제가 걱정 부부도 리뷰했었어요 여러분들. 걱정 부부 리뷰도 제가 몇 시간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맞선성 부부가 훨씬 더 위너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더 안 좋죠.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걱정 부부 플러스 알파로 아이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걱정 부부 상황에 플러스 알파가 맞선성 부부라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맞선성 부부는 이미 시부모에 대한 욕부터 해가지고 가정폭력, 남편을 때리고 이런 거, 그리고 뭐 외도, 바람 이런 게 이미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에 대한 학대에 가까운, 학대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밑에 깔리는 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일 뿐인 거지. 지금 빚도 있죠. 빚은 빚대로 있고 바람은 바람대로 피고. 근데 이 여자분은 바람 피면서 또 다른 남자랑 바람 펴가지고 이 바람 핀 남자가 이 여자분한테 앙심 품어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소송 걸었고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시부모 욕하고 뭐 남편 SNS다가 남편 욕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욕하고 거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걱정 부부는 그래도 그 걱정 부부 여자분은 자기 아이를 그렇게 하진 않았어. 자기 아이를 이렇게 할 건 다 나름대로 물론 이제 친정엄마가 도와주긴 했지만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 부부보다도 이 여자분이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각하다. 저는 아직도 이 여자분이 가위 갖고 바지 찢는 게 나는 이 남의 일이잖아. 근데 이게 잔상에 나와. 그리고 그 장면을 다시 이제 방송으로 보잖아요. 본인도 이제 모니터링 해서 보잖아. 보통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막 반성하고 울고 해야 되는데 여자분 눈 하나 깜짝이질 않아. 그게 너무 무서워. 잔인했어요. 그 상황이. 엄마인데 그 상황을 동영상 이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찍는 것도 너무나도 되게 뭔가 불쾌감을 들게끔 하고 그걸 찍어가지고 남편 출근하는데 보낸 것도 너무 기괴하고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그 방송에 다 같이 보는데도 여자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그런 내 일반적인 거랑은 아예 벗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 여자분이 갖고 있는 바람 폈고 뭐 남편도 같이 바람 폈지만 바람 폈고 뭐 폭력에다가 뭐 시부모 욕계에다가 뭐 DM으로 SNS 중독 이런 것들이 뭔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다른 것들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여자분의 그런 부분이 이번에 다들 이렇게 시청자들이 1000명 넘게 보실 정도로 심하게 보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애기 트라우마 오겠네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아이가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어릴 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평생 가요. 심지어 다음에 그 아이가 커서 이성을 만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줘요. 진짜 각인처럼 지워지지 않고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차피 이 아이는 크면서 사회생활 하거나 다른 가족이 아닌 남한테 이런저런 상처도 받고 하면서 굳은 살이 배길 텐데 굳이 가족인 남의 계모도 아니고 친엄마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가족은 아이에게 더군다나 미성년자라면은 무한한 사랑을 주면서 그 아이가 세상 풍파에 많이 이렇게 좀 힘들거나 그런 일을 겪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낯선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힘으로 살아가고 사랑받은 걸로 인해서 내가 버텨내고 저는 그게 가족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여자분은 가장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이가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게 안타깝더라고. 지금 사랑을 무한히 받아야 되는데 뭐 애가 거짓말하는 거 못 참아요. 애가 거짓말했으니까 나는 애가 제일 좋아하는 옷 찢어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은 거짓말 더 많이 하면서 777님께서 밥 챙겨 먹고 혼자 학교 가는 거 싫어하냐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저 혼자서 밥을 챙겨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만 저는 그 어린애가 혼자서 밥해 먹고 혼자서 학교가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여자분이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돈 벌러 나간 것도 아니고 방 안에서 핸드폰 보고 있었잖아. 핸드폰 쳐볼 시간에 학교 잘 다녀와 이 말이 어렵나? 그것도 애가 ADHD로 그게 좀 있는 애인데 애가 학교를 어떻게 입고 가든지 말든지 애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학교를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아니 일어나가지고 쳐다도 안 봐. 처음 봤어. 말이 되나? 애가 11살인데 22살도 아니고
그러면서 애한테 왜 인사 같은 거 안 해주냐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 안 하냐고 하니까, 아니 애가 먼저 와서 인사하면은 제가 잘 다녀와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근데 애가 와서 인사 안 하는데 제가 왜 굳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법이 달라. 나 남편처럼 웃게 돼. 아니 애가 먼저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 안 하는데 내가 왜 애한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야 돼요? 이 생각 자체가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남편분처럼 웃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사실 중고등학교 때도 엄마의 손길이 왜 필요하냐면은, 엄마의 손길이 안 닿잖아요. 그런 애들은 행색이 꾀죄죄해져. 행색이 꾀죄죄해지다 보면은 아이들 사이에서 쟤는 우리랑 좀 다르네 하면서 소외를 당해요. 그게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좋지 않게 돼요. 엄마의 손길이 괜히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그 11살짜리 애가 지 혼자서 알아서 옷 입고 가는 거랑, 엄마가 이렇게 야 너 이렇게 입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옷 잘 넣고 가, 양말 이렇게 이거 신고 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리거나 할 때 사회성하고 연결된다는 거지. 근데 이 여자분은 애가 가든지 말든지, 뭘 입고 가든지 말든지, 학교는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 방치야 방치.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분이 계속 여기 남자분을 대놓고 이제 무시하고, 남자분을 대놓고 이제 욕도 많이 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시고 했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아빠를 같이 무시하게 되죠. 아빠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이고, 나도 아빠처럼 저렇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거를 역할에 더 배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계속 무시하고 욕하고 이혼하네만 하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아이들한테는 아빠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자분이 그 편지 답장에 네 아빠랑 너가 주는 상처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남자분도 같이 싸잡아 욕하는 거잖아요. 아이하고의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의 잘못까지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욕하는 거 역시도 절대 좋지 않다는 거죠. 여자분이 하는 것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아이들을 완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친엄마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자가 남자한테 뭔가를 해주면서 질문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었대요. 한밤중에 내가 어디 나갈 때 어디 나가냐 물어보면은 욕한대. 한밤중에 어디 나갈 때 어디 나가냐고 질문하지 말라고 질문 금지령을 내렸대요. 그것만 봐도 여자분이 한밤중에 많이 나가셨나봐. 남자분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게 그게 싫어가지고, 대답해주기 싫어가지고 질문 금지를 내렸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많죠. 아마 남자분이 바람피기 훨씬 이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대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어디 나가는데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은 사생활 침해라고 하면서 물어보지 말래.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는 남편이 바람펴서 그 바람핀 거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이 여자분은 원래 그랬대요. 결혼하고 나서 원래.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 편견으로 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생활 리듬이 나하고 사는 세계관이 다른 그런 사람을, 그런 여자,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거는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조화롭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세계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나는 그냥 딱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았는데, 나하고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여자분이 이렇게 패널들하고 서정훈 씨나 박하선 씨 그리고 진태현 씨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여자분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그거 보고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여자분이 지금 42이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1살인가 많으신데,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안 하신 분이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거나 일반적인 그런 뭔가 그런 사회생활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 여자분의 그런 대화할 때 나오는 바이브나 그런 텐션이나 표정이 너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너는 떠들어라. 응?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런 거 보면은 보통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뭔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면은 저럴 수가 없거든요. 이 여자분이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라이브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이 여자분처럼 한밤중에 나가가지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것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가면은 새벽 4, 5시까지 연락도 안 되고, 그러신 성향이 있는 분들은 혼자 사세요. 구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구속당하는 거 싫다. 내가 한밤중에 어딜 나가든 내 배우자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살다 죽어. 왜 결혼해? 왜 결혼해가지고 여러 사람 불행하게 만들어? 상담 말미에 여자분이 왜 이렇게까지 되셨는지 안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분이 어떤 사연이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셨든지 간에, 그래도 이러면 안 돼요. 여자분 지금 나이가
중년이야, 중년. 어떤 불행한 환경에서 컸더라도 이러면 안 돼.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정당화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사연은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좋든 나쁘든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분이 계속 남자분한테 남자 바람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남자분은 여자가 먼저 밖으로 나돌아서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자분이 밖으로 나돌았다 하더라도 남자분이 이제 바람핀 건 정당화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남자분은 베이비시터랑 바람이 난 거잖아요. 베이비시터랑 뭐 3번 잤다 그러고, 그리고 어플이랑 오픈 채팅으로 유부녀 만나가지고 바람피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은 별거하는 동안에 상간남이랑 4개월 동안 동거했어요. 4개월 동안 동거하고 4개월 동안 동거하는 동안에 또 다른 남자랑 바람 펴가지고 상간남이랑 상당히 지저분하게 안 좋게 헤어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고, 여기서 봤을 때 사실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거는 여자분이 더 지저분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둘 다 뭐 똑같지만, 둘 다 바람 피고 하는 게 똑같지만은 더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거는 여자분이 4개월이나 동거를 했으니까, 별거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여자분이 막 남자분한테 바람 폈다고 하면서 화내고 그럴 만한 자격이 과연 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여자분이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은 상간남이랑 그렇게 바람핀 것도 이미 이 지금 남편하고 파탄 났고 그 다 끝난 상태에서 만난 거니까 바람이라 생각 안 한대요. 별거 중에 남자 만난 건데 그게 왜 바람이냐고 했는데, 남자도 똑같이 나도 별거 중에 베이비시터 만난 건데 그게 왜 바람이냐고 하니까 그거는 또 인정 안 해요. 나만 바람이 아니고 너는 바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뭔가 내로남불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같은 상황인데, 여자분은 이제 이 남자분의 베이비시터 상간녀 소송 걸었거든요. 바람핀 상대. 근데 제작진이나 MC들이 똑같이 했는데 왜 거셨어요? 물어봤는데도 걸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식이야. 너도 잘못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까지 했어? 라고 물어본 건데,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못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치니까 참. 옛날에 한번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자면, 상식적으로 어차피 이혼 소송 하고 있으면 이미 파탄 났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은 이미 둘 다 강에 끝난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 이성을 만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별거 중에 외도를 한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상대로는 위자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안 돼요. 다 끝나고 만나야지. 별거 중에 만나다 걸렸다면은 이거는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위자료는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예요, 여러분.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있잖아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진짜 뭐 많이 받으면 막 3천만 원, 보통은 1,500만 원. 이것도 여러분들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상간자한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200, 3천만 원이네. 1,200에서 3천만 원. 그렇게 엄청 물론 적은 돈이 아니지만은 큰 돈도 아니다. 이혼까지 가야 2,500에서 3천만 원까지인 거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한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200에서 2천만 원 정도래요. 약간 작죠? 억 단위 돼야 되는데 너무 이러니까 바람 피나봐. 너무 적지 않나요? 이혼까지 가야 3천만 원까지 나오는 거고, 이혼은 안 하고 그냥 상간녀 소송만 하면은 1,200. 너무 적어. 이러니까 이거 10배 해야 돼. 10배 10배를 올리고, 배우자가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 귓방맹이 20대 때릴 수 있게, 남자들은 여자 귓방맹이 5대 때릴 수 있게, 그런 거 있어 넣어놔야 돼. 왜 여자분이 4배 더 많이 뗄 수 있냐고 하냐면은 힘이 남자가 더 세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지금 너무 적어가지고 놀랬네. 저는 무조건 3천인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하게 될 때만 이제 2,500에서 3천인 거지, 이혼을 안 하고 상간녀 소송만 한다면은 1,200이야. 1,200에서 2,000이야. 말이 1,200, 2,000인 거지 거의 1,500 정도 보시면 돼요. 1,500 정도. 너무 적어. 여러분 찾았어요. 여자분이 그 쉼터 들어간 이유 지금 여기 찾았다. 여자분이 쉼터 들어가게 된 그 상황이 기가 막힌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분이 여자분 뭐 도와준다고 마요네즈를 따랐대요. 근데 마요네즈를 잘 못 따랐대. 근데 그거 보고 여자분이 너는 마요네즈도 똑바로 못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분이 그거 욕을 먹었대요. 욕을 먹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샐러드를 집어 던지면서 도와줘도 지랄이냐 뭐 해가지고 하니까, 여자분이 그거 보고 이제 바로 쉼터에 들어간 걸 하더라고요. 가정폭력 쉼터. 여자분을 때린 건 아니고 마요네즈 때문에. 아니 이게 세상에 없어서 이게 쉼터 갈 일인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쉼터를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쉼터 가면 어떡해. 진짜 너무하다. 좀 여자분이 좀 너무 지나치신
지나치신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자기가 생각한 반응대로 안 되면은 정말 완전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닫나 봐. 아까 그 아이 바지를 찢어버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여기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서정훈 씨도 그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여자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좀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11살 어린데 ADHD까지 있는데 세심하게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것만 보시면 그럴 수 있죠. 당당하게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내가 왜 저랬을까 반성하는 거 없이 서정훈 씨가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저것만 보시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남편이 훈육을 못해서 그렇다. 또 남편 탓이야. 남편이 훈육을 못해서 그렇다. 남편이 훈육을 잘했으면 내가 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출근한 남편은 뭔 상관이 있어. 애가 거짓말한 거랑 남편이 훈육을 못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남편 탓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남편 탓이야. 이런 여자분은 어떻게 12년을 산 거야. 아이가 다시는 그 이후로 거짓말을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가도 또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그 아이가 정말 자기가 깨우쳐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억눌리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또 나를 내가 좋아하는 걸 찢어버릴 수 있다. 나를 또 위협하면서 나를 혼낼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눌려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반드시 터져요. 지금 아이가 아직 엄마보다 작고 힘도 약하다 보니까 엄마의 그런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에 억눌려가지고 무서워서 막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이제 피하고 약간 눌려있는 건데 정말 이제 본인이 반성하고 깨달아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엄마가 무서우니까 한 거라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체격이 커지고 힘이 세지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확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자식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괴물이 되면은 부모가 괴물로 만든 거고 자식이 뭔가 좀 사회 부적응, 히키코모리 이렇게 되면은 그거 역시도 부모가 그렇게 하기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이혼 소송 하다가 이혼 소송 후에 재결합은 왜 한 건가요? 아이들 때문에 재결합했대요. 남편분이 또 상하도 많이 했고 아이 때문에 재결합했다고 합니다. 재결합했다고. 바람 피다가 상간남한테 버림받아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이게 재결합이 지금 처음 한 게 아니라 가지고 그 이전에는 남편이 사과해가지고 용서를 구해가지고 용서해주고 산 거였는데 그 이후에 또 한 거는 그 이후에 재결합한 거는 여자분이 이제 상간남하고 살다가 상간남하고 헤어지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이분이 중년인데도 자녀가 있는데도 이런데 자녀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산 거야? 지금 나이가 40이신데도 이런데 젊으실 땐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이렇게 중년이신데도 이런 행동하셨을까? 그래도 이게 여기서 남자분이 처음에는 이혼 의사가 10%였는데 가사조사 끝나고 나서 이혼 의사가 100%가 됐잖아요. 오히려 여자분은 이혼 의사가 좀 줄어들고 남자분 이혼 의사가 100%가 된 게 정말 그나마 다행이야. 당연히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이 부부에게 희망은 지금 뭐 재결합해서 또 잘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희망이 없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둘째가 ADHD인데 여자분 말로는 심리상담 선생님이 남편이 ADHD다. 그래서 남편 유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남자분은 엄마 유전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이제 책임을 밀었잖아요. 이것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ADHD가 누가 유전이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일단 아이는 지금 태어났고 크고 있잖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둘이서 ADHD가 니 탓이다. 서로 니 탓하는 게 나는 이게 조금 왜 저러나 싶었어.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우리 아이인데. 그래서 여기 남자분 선생님이 뭐 엄마 유전이다 라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한테 말해줬던 그 선생님한테 새벽에 이 여자분이 또 그걸 참지 않고 장문의 문자를 그 선생님한테 보내요.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지. 아무리 본인이 좀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한테 그것도 완전 그냥 내용 길게 이렇게 쭉 써가지고 보내는 것 자체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여자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자기 감정의 최우선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것만 보더라도 보통은 조심하면서 우리 부부의 상담 선생님이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더라도 혹시 연락 통화 되세요? 문자로 먼저 보낸 다음에 지금 뭐 통화 가능합니다 하면은 전화해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게 정말 맞나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막 새벽에 따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냥 다짜고짜 그냥 장문의 문자 이렇게 그냥 새벽 6시 반에 보내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서정훈 씨가 그거 보고 저렇게 무의미한 문자를 하느니 아이한테나 잘 다녀오라고 해주지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또 그 말에 지지 않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나한테는 유의미해요 이렇게 해버려요. 또 자기한테 유의미하대. 애기들한테 둘째한테 잘 다녀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내 감정 표현하면서
보면서 하는 게 더 유의미하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이 여자분이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아무리 사람들이 저런 건 좀 아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렇게 하지 말아라고, 나쁜 얘기도 아니잖아, 욕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냥 나한테 유의미한데? 이렇게 해버리겠어. 아무튼 가사조사 이렇게 다 해가지고 서장훈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보라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이런 여자분들 때문에 여자분들 눈물이 우리나라에서는 폄하되고 있잖아요. 여자의 눈물 믿으면 안 되고, 여자는 툭 하면 본인이 불리하면 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바로 이런 여자분들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애가 울 때 자기 친자식 둘째가 혼자서 엄마 눈치 보면서 편지 써주고, 엄마 편지 읽고 엄마가 너무 편지를 무섭게 쓰고 또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울 때, 자기 아이 모습 보면서 그럴 때 우는 모습이 나왔으면은 몰라도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이혼하고 싶다면서 우는 게, 이게 너무 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본인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나 보다. 답이 없다 생각해요. 답이 없다고. 여러분, 이 바람 피는 거, 바람 같은 경우는 한 번 피면 또 펴요.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안 그러겠지, 용서해주면은 또 그래. 바람 피는 사람들이 계속 피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근데 이 둘 다 바람 폈잖아요. 둘 다 자기 배우자를 두고. 지금은 뭐 다시 뭐 잘 사내 만회하면서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미래가 희망적이기가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동거가 좋지 않아. 동거가 판단력을 흐리게 해. 동거할 때 좋았을지 몰라도 동거랑 결혼이랑 절대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완전 딴 얘기야. 딴 얘기, 딴 세상이야. 항상 말씀드립니다. 동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여자분들 인생을 그냥 좀먹는 거예요. 정말로. 동거 좀 하지 마. 요즘 세상에 안 맞는 얘기인 거 아는데 동거하지 마요. 결혼해. 결혼.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게 좋지, 동거로 알 수 없어. 동거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동거는 그냥 놀이터에서 소꿉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이제 엄마 아빠 역할을 정해가지고 소꿉놀이 하는 그런 느낌이야. 완전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오히려 동거를 하게 됐을 때 돈이 섞이거나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거나 물건들이 섞이면서 짐이 섞이잖아요. 짐이 공간에. 그러다 보면 헤어질 때, 헤어지는데 기간이 엄청 걸려요.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는 과정이 되게 지저분해진다는 거지, 동거를 한 것 때문에. 서로의 그런 생활 습관이나 뭐 장단점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동거한다고 하는데, 꼭 살아봐야 알아? 그래서 아니면은 헤어질 때 얼마나 개고생하는데. 동거는 책임감이 없고 둘이서만 사는 거지만, 결혼은 두 집안이 합쳐지는 거라서 더 복잡합니다. 맞아요. 일단은 고딩 엄빠나 이혼 수녀 캠프만 보더라도, 나는 솔로 돌싱 특집까지만 보더라도 동거 빨리 한 친구들 보세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친구들 보세요. 그런데도 나는 동거 좋아요, 나는 그래도 뭐 애 생기면 결혼할래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예외적으로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동거 몇 년씩 하면은 헤어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경제 공동체가 나빠. 이게 문제야. 동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돈이 같이 합쳐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되게 머리 아파진다고. 지저분해진다는 거죠. 나중에 헤어질 때. 이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 내가 뭐 동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해봤다 쳐, 어릴 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남자랑은 헤어졌고 결혼할 남자 만났어. 결혼할 남자 만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했어. 결혼까지. 근데 남편한테 걸렸네. 재수없게. 옛날에 SNS 미처 안 지운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친구 중에 아주 나쁜 년이 있어가지고 그 년이 이제 뭐 꼰질렀어. 전 남친하고 동거한 거 뭐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그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알게 돼가지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사건 반장 그런 데서 그 갖고 와가지고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동거한 거 어때? 나중에 진짜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 나 옛날에 남자친구랑 한 1년 동거했었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동거라는 거 자체가. 앞에서는 남자들이 이해해줄지 몰라도 괜찮아, 뭐 동거할 수도 있지. 근데 막상 그렇게 이해해주는 애들 조심해야 돼.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들은 뭔가 잘 못 받아들여. 난 동거도 안 해봤고 그런 경험이 없는데 넌 동거했었어? 동거는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동거할 수도 있지. 오히려 괜찮다고 하는 애들 조심해야 된다고. 오히려 쿨하게 괜찮아, 이런 애들, 애가 있을 수도 있어. 애가. 그래서 이 동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서로 동거 중인데도 서로의 과거 동거 사실은 틀리지 않을까요? 서로 과거의 동거 사실은 말하지 마. 왜 얘기해? 평생 묻고 가는 거예요. 그냥 평생 묻고 가는 거야. 내가 뭐 과거에 남자친구랑 뭐 동거했든 뭐 남자친구랑 어떤 추억이 있든, 그거는 이제 내가 만나는 남자한테는 절대로 이제 알려지지 않는, 묻고 가는 거죠. 얘기할 거리도 아닌 거지. 과거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세요. 과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눈물까지 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일단은 그 편지에서 울었어. 편지. 그 편지를 애가 글씨도 못 쓰는데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정말 그 엄마 말 잘 들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막 화나게 해서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 계속 쓰면서 편지 썼거든요. 보통 애들이 막 카톡하고 카톡도 엄마가 화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이 여자분이 애한테 막 화를 냈는데 엄마가 나한테 화내니까 그게 미안해가지고 애가 편지를 막 썼습니다. 글씨도 꾸역꾸역 써가지고 계속 엄마 편지 읽었어? 엄마 미안해 이래 하는데도 이 여자분이 그냥 쌩까요. 나중에 이 여자분이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라고 했는데 편지 답장이 나는 화가 안 풀려. 앞으로 니랑 니 아빠한테 받는 상처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썼어. 그러니까 애가 또 더 상처받고 막 애가 막 울어요. 그러면서 나는 엄마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막 슬퍼. 사실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이면은 그 아이의 세상은 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우주고 엄마가 곧 자기의 전부인데 근데 그거 진짜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고 진짜 완전 애를 그냥 애가 거짓말했다고 그 애가 가장 아끼는 옷 찢어버리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 애가 아빠한테라도 아빠랑 뭔가 좀 더 지내고 싶은데 아빠랑도 같이 못 있고 아이가 부모님한테 바라는 게 있냐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일찍 잤대요. 자기랑 좀 더 놀았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일찍 자가지고 그게 조금 뭐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점이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여자분이 또 별거 한다고 애 내팽겨치고 자기 혼자 따로 나가가지고 쉼터에 있거나 딴 남집에서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짐 가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엄마 무섭다고 숨어 있었대요. 같은 집에 있었는데 여자가 짐 가지러 왔을 때 숨어 있었대.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들이 뭔가 보다 보면은 뭔가 좀 막 눈물 나고 그래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어디 자기가 돈도 없고 하니까 엄마가 무섭고 엄마한테 그런 상처를 받아도 그 아이들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죠.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게. 그런 부모에게 왜 그렇게 유난히 착한 자식이 있는 걸까요? 그 아이들은 어리면 그렇게 생존 본능으로 그렇게 되나 봐요. 생존 본능으로.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이 눈치가 빠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 보면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 저는 아이가 아이다운 게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이답지 않고 지나치게 성숙하다거나 눈치가 빠른 애들 보면은 저 아이들한테는 비하인드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그게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친구들이 뭐 연예인이나 배우든 뭐 유명한 사업가든 기업가든 나중에 컸을 때 그게 다 이제 크고 나서 자기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고 위치가 되고 여유가 될 때 그 어릴 때 감정들이 다 고스란히 다 이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내가 살아남기 바쁘다 보니까 그 감정을 미처 내가 신경 못 쓰고 지나쳤었는데 나이 먹고 내가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런 걸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어릴 때의 감정들을 다 고스란히 받게 돼가지고 성공한다 해서 성공하거나 뭔가 경제적인 독립을 하거나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행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어릴 때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로 이렇게 좀 우울감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